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강의? 네, 워크샵이 끝나고 제가 다른 학우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강의를 많이 해본 적이 없고 전달력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워크샵에서 제가 전달해드리지 못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 이 영상을 봐주시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무척 떨리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피제 스피너를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요. 피제 스피너는 이 가운데 중심이 되는 이런 부품이 있고, 이 중심을 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장난감입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돌리는 장난감이에요. 뭐 요즘 한동안 이게 유행을 했었죠. 그 전에 뭐 피제 스피너는 이런 장난감이고, 저희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가 먼저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그냥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외형적으로 그냥 이런 선을 따라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무척 간단한 구조죠. 뭐 외곽선이 이렇게 따라서 있고, 그리고 원이 몇 개 있고, 그리고 중간에 노란 원이 있고. 근데 얘를 실제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중심을 축으로 도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이 볼륨메트릭 디스플레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는 2학년 학생도 있고 뭐 아니면은 설계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이 가운데 축은 어떤 부품이 들어가야 얘가 나머지 이 약간 진한 초록색의 형태가 돌고, 이 노란색은 가만히 있는 채로 이렇게 돌게 할 수 있을까요? 어, 저라면은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 베어링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베어링은 이제 마찰력을 최소화시켜서 회전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회전이나 뭐 이동이나 뭐 아무튼 그런 부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쳐보시고 아무튼 저는 베어링을 써서 이 구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하기 전에 일단 무작정 설계를 하기보다는 먼저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실제로 이 예제 파일을 만들 때도 저도 똑같이 접근을 했고,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과 같은 과정 무척 중요한 과정이니까 다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2D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간 멈췄는데. 그리고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크리에이트 스케치에서 이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저희는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면을 클릭을 해줄 거예요. 네, 이 면을 클릭을 해주고 먼저 그 베어링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실제 설계에선 중요하겠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수치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이거를 그려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능을 써서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합니다. 막 수치를 똑같이 쓰려고 하다가 이거를 뭐 흐름을 놓친다든가 뭐 그런 거는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려볼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너 그릴 때 이 최외곽 길이를 먼저 설정을 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150.
그리고 이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길이가 150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름인지 반지름인지 모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I 키를 눌러서 이 외곽선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레디우스는 75mm고 다이아미터는 150. 그냥 지름이 150이라는 뜻이죠. 네, I 키를 누르고 이제 여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원을 그려줄 건데 이 중심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먼저 설정을 해줄게요. 실제로 만들 때처럼 이렇게 해서 체크 버튼을 눌러주고 뭐 적당히 그냥 40? 네, 4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얘를 3등분, 이 360도니까 이렇게 각도가 3등분을 해서 120도 돌려서 여기서 120도 선 긋고 여기서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괜히 일을 몇 번을 해야 되니까 이제 크리에이트에서 서큘러 패턴이라는 기능을 쓰겠습니다. 뭔가 패턴이라는 말에서 일단 얘가 무슨 기능을 할지 감이 잡히죠. 그리고 오브젝트가 셀렉트로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애를 그려줄 건지 얘를 센터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중심축을 잡고 클릭을 해주면 기본 값이 이제 양이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가 그려져요. 그럼 만약에 4개를 한다면 4개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네, 뭐 6개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자기가 설정을 하는 값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샵이 약간 난이도가 좀 그래도 할만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자기만의 피제 스피너를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360도 전체를 나눌 거냐 아니면은 뭐 앵글을 정해서 180도 여기서 이만큼을 3개로 나눌 거냐. 만약에 이게 120도가 되면은 더 좁아지겠죠, 이렇게 120도니까. 근데 360도 하면은 풀이 되고 뭐 이런 거는 설정할 수 있고요. 이거는 네,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피제 스피너 같은 경우에 얘를 다시 잠깐 데려오면은 이렇게 약간 이어져 있는 선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크선을 쓸게요. 아크선을 써서 크리에이트에서 아크, 그 다음에 3포인트 아크. 그래서 이것도 막 너무 이쁘게 그린 것도 좋지만 일단은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한번 이어줘 볼게요. 이렇게 약간 허리 같죠? 허리가 생겼죠? 그리고 똑같이 얘도 얘는 지금 저희가 한쪽을 먼저 그렸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에도 선이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오른쪽에만 그렸으니까 왼쪽에도. 그런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쓰느냐, 미러 기능이 있습니다. 미러 기능은 이 선을 어떠한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똑같이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칭을 시켜서요. 네. 그래서 똑같이 크리에이트 가서 미러가 있습니다. 미러 클릭을 해주시고 어떤 애를 반사를 시킬 거냐 얘겠죠. 그리고 미러 라인은 아까 만들어뒀던 가상의 선, 이거는 물론 실제로 이 피제 스피너의 몸체가 되질 않은 선이지만 그냥 임시로 그려둔 선입니다. 뭔가 미러를 할 때라든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든가 할 때 용이하게 쓰려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미러를 해주시면은 얘의 이 개체가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제 반사가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모양이 나왔죠. 그리고 이 아까 만들었던 가상에서는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컨스트럭션이 있는데 이 선으로 점선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냥 제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X키 또는 단축키 X키로 토글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이. 그리고 얘는 이제 이 원 3개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서큘러 패턴을 이용하면은 똑같이
그려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센터 포인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와 이 외곽선만을 볼게요. 약간 바닷가에 있는 트라이포드라고 하나요? 방파제 같은 모양이 됐는데 물론 이거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 나는 이건 너무 디자인이 안 이쁜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이제 한번 꾸며 보시고 뭐 그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능만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안에 선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면을 나눠요. 이 실선은 이 점선과 달리 실제로 이렇게 얘가 원이 있고 선이 있고 원이 있고 이런 형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외형만을 따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선들을 없애줘야겠죠. 그러면은 modify 들어가서 트림 또는 단축키 T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활성화되는 약간 자주색이 되는 선들을 클릭을 해주세요. 아니면은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지워집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모양이 됐는데 너무 너무 방파제 같기도 하고 만약에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렇게 트림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외형은 만들어졌잖아요. 얘는 그 아까의 그 최외곽 라인을 보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 얘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정말 방파제 그거네요. 어쨌든 중심에 베어링이 들어갈 자리를 설정을 해줍니다. 베어링 뭐 몇으로 할까요? 일단 40을 해놓을게요. 40을 해두고 이 아까 레겐핀 어디 갔지? 레겐핀이 피제스피너 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이 형태를 완전하게 따라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냥 이렇게 뭐 저런 간에 얘네는 사실 꾸며주는 역할이죠. 뭐 딱히 별다른 기능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뭐 해봤자 손잡이도 아니고 손잡이는 어차피 여기 잡을 거니까 그냥 꾸며주는 애기 때문에 적당히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작게 할까요? 이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이런 수치를 실제로 설계를 할 때는 25.237 하면은 237, 459 뭐 예를 들어 커팅을 맡긴다든가 뭔가 이제 작업을 지시를 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사장님 25.237, 459 밀리미터로 지름을 해주세요.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25mm로 바꿀게요. 네, 별 차이 없죠. 25mm로 바꾸고 그다음에 뭐 서큘러 패턴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이것도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끝내볼까요? 잠깐 피니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네, 여기도 안 지워졌구나. 이런 잔선들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피니시 스케치 눌렀는데 이걸 어떻게 그 수정을 다시 할 수 있죠? 하면은 여기서 얘는 아니고 얘는 아까 얘가 이제 스케치 2가 이름을 바꿀게요. 그냥 할게요. 스케치 2가 저희가 하던 그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클릭을 해서 에디 스케치를 누르시거나 그럼 이렇게 되죠. 아니면은 그냥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잔선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들 사실은 이게 되게 거슬리지만 기능만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제로 할 때는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멋있는 피제 스피너를 만들어서 실제로 제작도 해보시고 상업화를 해서 부자가 되십시오. 어쨌든 여기서 이제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겠구나. 이 오른쪽 위에 집 모양이 있어요. 집.
홈, 홈키죠. 네. 그 원래가 아니고 기준이 되는 그런 뭔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오른쪽 위에서 본 듯한 이런 모습이 되고 그러면은 전체 모습을 보기 쉽겠죠. 뭐 프론트를 누르면은 앞에서 본 모습. 이거는 근데 평면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은 사실 이 선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아, 선은 보이겠구나. 네,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위에 화살표를 누르면은 위에서 보는 모습. 그리고 줌인, 줌 아웃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쪽에도 화살표가 있죠. 얘는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홈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외곽은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를 지금은 2D지만 얘를 3D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 크리에이트 들어가서 익스트루드 단축키 2입니다. 저는 단축키로 쓰겠습니다. 이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뭐가 뜨죠. 근데 저희가 면을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얘가 익스트루드 이 돌출을 시킬지를 몰라요. 그래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이 면을 나는 돌출을 시킬 거야. 뭐 두께 같은 걸 이제 설정을 해주면은 20mm 뭐 또는 한 10mm 할까요? 10mm 1cm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뭐 이거의 세부적인 것들은 다 설명하기가 좀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 원사이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익스트루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멀리서 이 밑에는 지금 기준면이 선택된 거고요. 이 기준면보다 위쪽으로 가든가 아래쪽으로 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투 사이드는 이 방향키래 화살표 관계 더 생겼죠. 그럼 이걸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릴 수도 있고 얘 위에 것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양방향으로 뭐 이 기준점이 그러면 중심이 되게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위로 10mm 아래로 10mm 하면은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위 10 아래 10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 아니면은 시메트릭 이거는 대칭.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저희가 설정한 이 면이 중심이 되어서 위로 40 가면 밑으로 40 가야 돼요. 위로 10 가면 아래로 40, 10. 하지만 저희는 원 사이드를 쓰겠습니다. 굳이 다른 기능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distance to object all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이 이게 중요한데 익스트루드 하면은 여기가 뭐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뉴 바디로 아마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뉴 바디가 되겠죠. 근데 얘를 예를 들어서 일단 이거는 예제만 완성하도록 할게요. 다른 거는 나중에 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외형이 나왔잖아요. 이 방파제를 이제 만들 건데 네, 방파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피제 스피너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은 아까 그 친구 얘가 이제 이 원형이 이 몸체 안에 들어가려면은 여기 밑에 이 빈 공간을 뭔가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 이 빈 공간을 얘네가 이 약간 그 원기둥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 색깔이 다른 원기둥이. 그러면 간단하죠. 그냥 여기를 막아버리면 되죠. 그럼 이제 밑으로 보면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좀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아까의 에디 스케치를 들어가서 이 원이 있고 이 면이 있고 하잖아요. 얘네들을 Shift를 클릭을 해주고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면이 선택이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키 2를 누르면 뭐가 바뀌었죠? 그럼 딱 돌아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네들만 이 선택된 면들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피제 스피너 두께가 10mm였으니까 저희는 10mm보다 10mm랑 똑같이 하면은 똑같이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안으로 움푹 파인 움푹이 아니고 안으로 살짝 들어간 모양이 되겠죠. 근데 기준이 아래서부터
위로 9mm, 그러니까 맨 최하의 면부터 9mm를 올려줄게요. OK를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생기죠. 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원기둥들을요. 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원기둥을 만들었으니까 이 아래 막아주는 애들을 만들어 줄게요. 뭐 지금 저 원기둥이 9mm고 이 전체 PJ 스피너가 10mm니까 0.5 정도로 해줄게요. 그러면은 똑같이 원기둥이지만 0.5의 원기둥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럼 얘네들은 일단 지금 중요한 애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3개죠. 제가 꺼줄게요. 아,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거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 밑면과, 원기둥이지만 밑면과 이 본체를 이런 식으로 다 합쳐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모디파이 들어가서 컴바인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쓸 건데요. 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기능만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타겟 바디, 그리고 툴 바디, 뭐 이런 게 있는데, 타겟 바디는 어떤 개체를 툴 바디, 어떤 애로 오퍼레이션 할 거냐. 근데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몸체를 툴바디들로 얘랑 그리고 클릭 시프트 누르고 클릭 시프트 누르고 클릭하면은 3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죠. 그러면은 파란 애를 빨간색과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컷이라 돼 있죠. 이러면은 얘네 빨간색 애들이 없어지겠죠. 얘를 중심으로 얘가 잘리는 거니까 뭐 이거는 나중에 할 거고, 일단은 저희는 조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합칠 거니까. 그러면은 이 타겟 바디, 이 강대국 앞에 이 약소국들이 다 이제 속국이 됩니다. 속국이 아니고 이제 그냥 같은 나라가 돼요. 예. 어쨌든 킵 툴은 이제 그 툴바디를 냅둘 거냐 안 냅둘 거냐, 냅둘 거냐 안 냅둘 거냐인데, 킵 툴을 꺼주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합쳐버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OK를 누르면 이 바디가 전체 하나가 되어버렸죠. 이거는 지금 스케치지만 스케치를 꺼주면은 그냥 이 몸체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가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바디들을 관리할 때, 작업할 때는 반드시 create components from bodies에서 이렇게 컴포넌트로 만들어줘야 돼요. 앞으로 컴프라고 하겠습니다. 컴프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얘를 약간 더블 클릭하면은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 얘는 이름을 뭘로 할까요? 빅맨. 물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안 됩니다. 저는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빅맨 이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삼성타를 꺼내 볼게요. V키를 눌러서 그 다시 꺼낼 수 있죠. 그리고 얘를 이 개체와 이 개체는 다른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여기 위에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네, 이동 기능이 있겠죠. 그럼 이동 기능은 어떻게 쓰느냐. 우클릭을 하면은 move 슬래시 카피가 있고, 뭐 그리고 여기 따로 없나? 옛날 버전에 있었는데 뭐 어쨌든, 네, 오른쪽 클릭하고 move 카피를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이 개체들을 클릭하고 얘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얘 클릭하고 또 계속 누르고 있어요. 지금 클릭하면은 3개가 한 번에 이동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 면에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앞에서 보면 편하겠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몸체가 안쪽이 안 보이니까 얘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아래 모니터를 누르고 비주얼 스타일 누르고, 그 다음에 Shaded with Hidden Edges 를 누르면 이제 안 보이는 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잘 안 보여. 이거를 이렇게, 물론 여기 안에 이렇게 줌을 당겨서 보면은 이 면이 있어요. 근데 얘를 하면은 뭐 이렇게 막 여기서 했을 때 막 이렇게
단위가 최소 단위가 커서 안 맞아요. 그러면 줌을 당기면은 좀 최소 단위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원하던 대로 약간의 그 뭐라 해야 돼, 차이가 있는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네. 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 과정을 넣었는데, 무브 카피를 이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이거를 이 기준점을 잡아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 얘를 이 면에 딱 맞추고 싶다. 이제 라이노를 배운 학생들은 아마 그게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무브 카피 있고, 뭐 바디스, 얘를 선택을 할게요. 한 개만. 지금은 처음에 했던 거는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얘를 뭐 이렇게 돌리는 것도 되고 뭐 움직이는 것도 되고 뭐 이렇게 자유이동도 되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아니고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셀렉션에는 이 바디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 오리진 포인트 그리고 타겟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한 점을 특정한 점에 옮기고 싶다, 결국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얘를 이 바닥에 딱 맞춰 놓고 싶어. 그러면 이 원래 이 개체의 밑면 얘와 이 점과 얘가 맞닿아야 아까의 그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그 밑면의 두께가 있고 얘가 그 위에 올라온 거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또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학우분이 오리진 포인트를 위를 누르고 여기 이 아래의 중심점을 눌러버리면 이렇게 얼룩말이 나와요. 얼룩말이 나와서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포인트를 어디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유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바디가 아니고 페이스를 이제 선택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페이스를 누르면, PPT에 나와 있지만 바디는 이 개체 전체지만 페이스는 이 면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누르고 이동을 누르게 되면 얘 선만, 아니 편이래, 이 면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옆면을 누르면 이렇게 얘는 또 움직이네. 어쨌든 페이스가 아니고 이 무브 오브젝트가 바디가 돼 있는지, 마찬가지로 컴포넌트로 설정되어 있으면 얘가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선택이 안 되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유의해 주시고, 근데 물론 아까 이 컴포넌트 되겠죠. 어쨌든 바디로 선택을 해주시고 무브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무브는 셀렉션 그리고 오리진, 그리고 약간 내려서 밑에 면을 이 면에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냥 이 방법으로 해볼게요. 그냥 빠르니까.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을 써야 되느냐 그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일단 가면 됩니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안에 좀 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그런 거는 그저 이제 꾸미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뭘 만들어야 될까요? 베어링을 넣는 방법은 먼저 위쪽에 인서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맥마스터 컴포넌트를 눌러주시고, 여기 파인드에다 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내려서 그림을 보시고 찾아도 되는데, 저는 칠게요. 베어링, 볼 베어링이겠죠? 저희는 이런 베어링을 쓸 겁니다. 그리고 뭐 미스미 이런 사이트, 그러니까 부품을 사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모습이 비슷해요. 그래서 뭐 축의 지름, 그리고 뭐 하우징 아이디, 볼 베어링 타입, 뭐 두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위치에 어떤 베어링이 들어가야 될까요?
먼저 베어링의 외경을 알아야겠죠? 그래야 이 여기에 딱 들어갈 테니까 I 키를 누르고 여기 선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길이가 나오겠죠. 지름 40, 반지름 20. 랭스는 그 원주기 때문에 2파이 한 값이겠죠. 어쨌든 지름과 반지름 알았어요. 그러면은 링마스터 들어가서 다시 얘를 누르고 찾아줍니다. 샤프트니까 이건 내경이겠죠? 우리는 외경을 찾아야지. 이게 외경. 근데 하우징 아이디가 이게 지름인가 반지름인가 모르겠는데 아마 지름인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뭐 그냥 이걸 고를게요. 네, 지름을 기준으로 골라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품이 딱 생기게 되죠. 이 뭐 퓨전 360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편하게 이렇게 부품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게 실제로 사이즈가 있는 규격이 있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게 외국 부품들이라고 하지만 결국 한국에도 다 사이즈가 있는 거라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베어링이 생겼는데요. 다시 친구들을 불러주고 몸체를 불러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이게 태가 나죠? 근데 뭐 이렇게 밑면도 막혀 있고 다시 이걸 바꿔서 자, 이게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 그런 면이에요. 물론 이 베어링과 이 몸체가 연결이 안 돼 있죠. 실제로 피제 스피너는 이 베어링이 도는 부분과 이 몸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가운데 원 그리고 이 선과 선 사이에 베어링이 있고 그다음 얘는 사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몸통과 이 몸통이 붙어야 됩니다. 붙여볼까요? 베어링은 부품을 불러올 때는 이렇게 컴포넌트로 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 부품을 클릭을 해보시면 바디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몸통 얘겠죠. 내가 이 바디가 어떤 바디인지 알고 싶다 하면은 그냥 면을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점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걸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이 페이스가 포함된 바디가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얘랑 뭐 합쳐줄 거예요. 얘랑 합쳐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 똑같은 기능을 쓸게요. 컴바인 했는데 갑자기 뭐가 떴죠. 뭐 이게 뭐 움직였다 어떻게 할 거냐. 캡처 포지션을 해야 지금 위치로 가겠죠. 그리고 타겟 바디, 바디 1, 그 다음에 툴 바디, 이거는 뭐 조인할 거라 크게 상관없습니다. OK를 눌러주시면 얘랑 이제 하나가 됐죠. 그러면은 얘를 없애면 이제 약간 그 구슬 동자들만 있고, 네, 합쳐졌기 때문에 얘와 얘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합쳐진 걸 할 때는 이 면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네,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 피젯 스피너를 돌리고 싶어요. 네, 돌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면을 모니터를 돌릴까요?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클릭을 500만 번 하면은 빨리 돌지 않을까요? 네, 저는 좀 더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어셈블에 들어가셔서 조인트를 누르고 이 포지션이 있고 모션이 있는데 여기서 타입 이 레볼루트라 돼 있나? 네, 레볼루트라는 말일 거예요. 이거를 두 번째 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컴포넌트 1, 컴포넌트 2가 있는데 이렇게 컴포넌트 1을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을 하면은 기준점이 여기가 되어버리겠죠? 그럼 안 되니까 이 면에 올린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고 여기서 그러면은 이 기준점이 여기로 움직이잖아요. 그때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서 클릭. 그리고 두 번째 스냅은 잠깐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얘네들은 내가 여기서 얘를 선택을 하니까 이 두 번째들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컴바인을 했기 때문에 얘네가 하나로 변했잖아요. 하나로 변했기 때문에 어떤 개체와 어떤 개체를 조인트해서 얘를 기준점을 잡아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류 발생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오류인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오류를 겪게 될 거고, 사실 어떤 일에 능숙해지기 위해선 이 오류들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뭘 어떻게 하긴요. 일단 이거 빨리 없애야죠. 컴바인한 거. 컴바인한 게 합쳐졌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점을 서로 두 개체, 그러면은 일단 컴바인을 해체해서 얘 따로 있고 얘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셈블에서 조인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스냅, 그리고 여기서 또 네, 됐죠. 면에서 올려주고 컴바인은 컨트롤, 그리고 클릭, 그리고 이 등치 큰 애랑 얘랑 해서 클릭. 그러면은 뭐야 이게 왜 돌아? 플립이 되기 때문에 플립을 꺼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뒤집혀서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션을 이걸로 해줄게요. 자, 어떤가요? 개체 두 개를 조인트를 시켜준 거예요. 저희가 결합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얘 퓨전 360 내에서 이걸 인식을 하고 얘를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왼쪽에 조인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REV라고 생겼는데 얘를 저 방금 했던 것처럼 얘를 돌려보고 싶어요 하면은 우클릭을 해서 드라이브 조인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각도를 쓸 수 있고 이렇게 핸들러를 움직일 수도 있는데, 자, 돌려보세요. 뭐가 약간 잘못됐죠? 내가 살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조인트를 이 큰 몸체와 베어링의 외부 바깥의 몸체는 결합을 해줬지만 얘네 조그만 친구들을 저희가 결합을 안 해줬잖아요. 그럼 얘네 각각을 결합을 해줘야겠죠. 똑같이 어셈블, 조인트, 그리고 얘네들을 각각을 컴포넌트로 만들어줄게요. 똑같이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기 한 다음에 바위 누르고 붙여넣기. 이렇게 들어갈게요. 네, 컨트롤 CV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복사를 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애들은 딜리트를 누르면은 얘네들까지, 이 퓨전 360에 얘네가 링크가 되기 때문에 얘네까지 없어지니까 리무브를 해주세요. 이 개념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디가 새로 만들어졌죠.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을 이 등치 큰 친구와 결합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무브를 했던 것처럼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떤 기준점을 목표점에 맞추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조인트 다시 이 밑에 면을 여기 맞춰줘야겠죠.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거를 얘네 각각의 개체들이 지금 노란색과 이 초록색 애들과는 돌지만 얘네들은 돌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냥 리기드라고 하나요? 리기드한 결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모션의 타입 첫 번째를 눌러주시고 컴포넌트 1, 컴포넌트 2를 선택을 하는데
컴포넌트 1 스냅,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기준점이에요. 컴포넌트 1에 스냅을 눌러주고, 그리고 컴포넌트 2 어디다 붙을 거냐 그러면은 딱 붙죠. 그리고 쾅 합니다. 여기 플립을 누르면 여긴 기준이 이거죠. 플립을 누르면 또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서는 어쨌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자 이제 한번 돌려볼까요? 그 다음에 얘네는 뭐 드라이브 조인트가 없어요. 얘네는 그냥 결합이기 때문에, 다시 첫 번째 돌리는 조인트를 눌러주고 돌면은 얘네가 이 퓨전 360 내에서 얘가 여기 붙어 있다, 이 조그만 원이 큰 몸체에 붙어 있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같이 돌게 됩니다. 이제 좀 피제 스피너 모양, 피제 스피너 같아졌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의 사물을 보시면은 이렇게 날카로운 이 컴퓨터 상에서도 이렇게 보이게 아주 이 딱 면과 면이 딱 만나서 이런 제품이 있나요? 제품이든 사물이든 이런 건 없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필렛이라고 하는 걸 해줄 거예요. 얘를 깎아주는 건데, 뭐 어떻게 하냐면 모디파이를 눌러서 F 필렛 버튼, 단축키는 F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이 선들 있죠? 선들을 클릭을 해주고 Shift 누르고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 이제 복수 선택이에요. 복수 선택이라고 말을 할게요. 복수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파란 테두리가 되었죠? 그리고 얘를 뭐 이렇게 당겨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 숫자를 써도 되는데, 저는 보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얘네가 선택이 안 됐죠? 여기 이런 잔선들, 아까 이것도 스케치에서 아마 발생한 문제인데, 이렇게 잔선들을 잘 처리를 해주세요.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얘를 살짝 내려주면 한 2mm, 3mm 줄까요? 3mm 적을게요. 그러면은 그래도 좀 부드러워졌죠? 하지만 반대편은 위에는 이제 필렛이라고 보시면은, 이 면을 보시면 이렇게 둥글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필렛을 한번 줘볼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필렛이 아니고 챔버를 한번 줄게요. 죄송합니다. 챔버를 주면 똑같이 면을 제가 좀 편하게 할게요. 그리고 모델링 할 때는 꼭 마우스를 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빨리 클릭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자, 챔버를 한번 해볼게요. 몇 미리 할 거냐? 이것도 똑같이 3mm 할까요? 자, 오케이. 그리고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보기 편하게 프론트로 돌아와서 보면은 필렛은 이렇게 둥글게 깎였는데 얘는 그냥 각져서 이렇게 깎여버렸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모디파이에서 볼 수 있고요. 필렛 챔버. 이거는 뭐 한글 명칭은 뭐 저 잘 한글 명칭 모르겠네요. 어쨌든 필렛 챔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제 스피너를 만들어 봤는데, 근데 좀 피제 스피너 색깔이, 그리고 얘를 CG로 만든다 치면은 얘가 무슨 재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얘는 도토리 묵인가요? 도토리 묵으로 만든 피제 스피너인가요? 아닙니다. 디자인에 들어가서 렌더를 누르기 전에 먼저 얘네들의 재질을 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 A키를 누르시고, 누르시면은 옆에 이렇게 재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섬유 같은 것도 있고, 뭐 가죽도 있고, 뭐 심지어 물도 있고요. 물로 된 피지 스피너 만들어보세요. 어쨌든 유리로 된 것도 있고요. 뭐 되게 다양한 재질들이 있지만 저는 ABS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그냥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재질이 딱 생겼죠. 그리고 얘를 저는 다른 색을 만들고 싶은데요, 화이트 말고. 그러면은 우클릭을 해서 에디트 누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익숙한, 디자인 학생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팔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리조리 하다 보면은 딱 이제 이게 괜찮네 해가지고 넣고, 그리고 뭐 이런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질이 뭐 플라스틱도 있겠지만 좀 더 뭐가 있을까요?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네, 금으로 하겠습니다. 금으로 이제 한 개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체 하나하나 넣어도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여기다 그냥 넣어버리셔도 돼요. 네, 그러면은 금으로 된 베어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금으로 된 베어링. 금으로 된 베어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똑같이 ABS 플라스틱이 넣었는데 얘를 똑같이 넣어버리면은 얘가 똑같은 색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 넣어줘야 됩니다. 새로 ABS를 넣고, 얘는 무슨 색이 좋을까요? 약간 오면 이런 약간 좀 이게, 그리고 약간 각각의 색깔을 정해주세요. 재밌는 시간이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약간 초등학생 색깔 뭐 이렇게 진한 거 있어야겠고, 그리고 뭐 네. 자 이제 피어핀을 만들었는데요. 뭐 금 베어링으로 만든 피제 스피너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카툰틱한 그래픽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좀 더 실사와 같은 그래픽을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렌더링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게 조악한 조명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셋업에 들어가셔서 씬 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솔리드 컬러로 할 수 있고 그냥 환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카메라 이제 어떻게 카메라 설정할 건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노출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뭐 약간 이렇게 되겠죠. 원래대로 돌려주고요. 여기는 뭐 다양한 이런 설정들 할 수 있고, 뭐 밝기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있습니다. 사실 렌더링 프로그램이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냥 간이로 할 때 이런 렌더링 하시고, 그리고 조명 같은 것도 있고,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걸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 조명을 쓰자면 웜 라이트, 소프트 라이트,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조명들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소프트 라이트로. 그리고 렌더링을 돌리게 되면은 렌더링을 돌리면 되는데, 그 전에 인캔버스 렌더가 있고, 이제 세이브를 해야 됩니다. 그 렌더링 전에 세이브를 해야 돼요. 워크샵 이렇게 할게요. 렌더를 누르면은 아직 저장 중이네요. 이런 세팅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클라우드 렌더러가 있고 로컬 렌더러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제 컴퓨터로 그냥 렌더링을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로컬 렌더러 쓰고요. 렌더 퀄리티는 스탠다드가 있고 파이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좀 코스트가 들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뭐 딱히 고퀄의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해야 돼서 스탠다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창이 떴죠. 이 로딩 창이 떴는데, 이걸 계속 기다리다 보면은 엄청 멋있는 이미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근데 2분이 남았네요. 1분이 남았네요.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인캔버스 렌더라고, 이건 실시간으로 이렇게 렌더링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설레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다시 돌려야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컴퓨터가 멈췄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렌더링은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굉장히 속도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컴퓨터를 쓰세요. 어쨌든 렌더링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아까 했던 실제로 이제 제작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물론 이게 좋은 설계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뭐 이런 공차들도 막 고려가 되어 있지 않고요. 네, 뭐 이런 뭐 어쨌든 문제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쨌든 저희는 Q360의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이 전체를 포함하는 이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얘를 우클릭을 하시면은 크리에이트 드로잉이 있어요. 얘를 도면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컨텐츠는 풀 어셈블리 아니면은 뭐 비저블리 셀렉트 선택한 거 선택하면 뭐 이런 선택한 거 되겠죠. 근데 일단 다 하고요. 크리에이트 뉴 새로 도면을 만들 거냐. 그리고 템플릿이 있어요. 도면에 시트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트 사이즈는 A3 오케이 누르시면 새 창이 뜹니다. 좀 느리게 뜹니다. 여러분 인내를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시트가 뜨는데, 그리고 뭐 드로잉 뷰가 설정이 되어서 오겠죠. 얘를 도면에다가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딱 멈춰서 네모칸이 뜹니다. 그리고 도면의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는데요. 1대1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도면 스타일, 그리고 이거는 아까 아까 봤던 안쪽 안 보이는 면까지 보이게 해주는 거고, 이거는 쉐이드가 된 거. 네. 하지만 저희는 안 보이는 면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OK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지금의 이 도면이죠. 얘를 도면화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베어링 높이가 약간 안 맞죠. 일단 이것도 실제 제작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얘가 클릭을 하시면, 나 이거 지울게요. 클릭을 하시면 클릭을 누르고 P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얘가 옆으로도 이렇게 움직이고 아래로도 움직이고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뭐 되게 많은 각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기. 하지만 이거를 8방향 다 할 필요는 없고 한 4개 정도만. 이 도면을 제작하는 이유가 결국 누군가에게 작업을 지시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소통을 위해서란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할까요? 실수 같은 거 잘 적어줘야 됩니다. 자, 적어볼게요. 일단 이런 원 같은 경우에는 뭐 중심점을 잡는 기능이 있어요. 센터 마크 누르시고, 그리고 얘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센터 마크 C 누르시면은 이렇게 원의 중심이 잡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제작을 한다고 치면은, 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와 얘의 길이를 알아야 작업자 입장에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또는 뭐 그런 거 알 수 있겠죠. 아니면은 최외곽의 라인이 이 최외곽의 선이 크기가 어느 정도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최외곽선을 그려 놓은 거고요. 일단은 그렇지만, 그리고 이 길이를 측정하는 기능은 디멘션을 누르시고 D, 그리고 X자가 되면 중심점이 찍혔다는 뜻이고요. X자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숫자가 55가 나왔고, 이런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5가 그냥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시 D키를 누르고 이런 원 같은 경우에는 뭐 R이 나오든가 이렇게 네모 25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파이가 오류가 뜨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다 지워주고 여기서 인서트 심볼을 누르고 파이를 누른 다음에 25를 누르면 되는데, 파이가 오류가 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실제로는 다른 기호 같은 경우는 되는데 파이가 안 되더라고요. 제 컴퓨터에서는 오류가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심볼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텍스트 여기다가 작업자들에게 이제 텍스트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뭐 안녕하세요, 저는 안명균입니다. 물론 작업서에 도면에 이렇게 쓸 일은 없겠지만 이런 텍스트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 꼬리가 있는 텍스트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잘 해주세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특정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모양이 홀 모양이지만 얘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여기 M4 탭을 내면 되는구나 하고 탭을 내주시겠죠.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실제로 많이 쓰는 거는 센터 마크와 센터 라인, 이거는 중심점을 잡는 어떤 거랄까요, 얘와 선택해야 돼. 이렇게 센터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센터 라인 하면은 중간에 성이 생기죠.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뭐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드로잉은 이 드로잉에 관련한 뭐 팁들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제가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뭔가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면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해볼 거는 기능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도면을 이렇게 뭐 도면은 다 지금은 치수가 안 나와 있지만 치수를 다 기입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웃풋을 눌러서 아웃풋 DWG를 누르시면은 DWG 파일을 뽑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캐드에 가서 뭘 해서 뭐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일단 저희 단계에서는 아웃풋에서 DWG에서 OK를 누르시면은 DW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뭐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능은 사실 뭐 딱히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자 이제 문제를 알았어요. 도면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거를 설계는 그림이 아니다, 이 말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런 디자인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지금 이 그림에선 얘가 싹 들어가지만 이 실제로 이거 만들다 치면은 작업성도 굉장히 떨어질 거고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얘를 좀 줄여줘야겠죠. 자,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를 누르세요. Q를 누르시면 프레스 풀이 있는데 면을 페이스를 눌러주면은 페이스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안에 넣으면은 작아집니다. 굉장히 편한 기능이죠. 다시 0mm에서 한 마이너스 0.2 넣을게요. 그러면 조금 좁아졌죠. 그래서 OK를 누르고 얘를 다시 이걸로 해볼게요. 다시 깔릴 수 있으니까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중앙 선택, 컨트롤 누르고 클릭.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약간의 틈이 생겼죠. 그럼 분명히 작업하기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원래는 필렛이 있겠죠. 필렛이 있으면 넣기도 쉽겠죠. 근데 어쨌든 실제로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진 않을 거고. 플라스틱 여기도 약간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디자인 다듬어서 만들면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리려고 했던 이런 피제스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얘를 돌릴 수도 있게 됐고요. 자, 어지러우시죠? 돌릴 수도 있게 됐고, 그리고 뭐 다양한 기능을 배워봤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는 먼저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하고,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공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든가 뭐 또는 되게 오류가 되게 많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 봐야 비용도 줄 거고 뭐가 되게 많이 줄 겁니다. 시간도 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팁을 알려드리면
시점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를 보시면 지금은 그 퍼스펙티브가 돼 있죠. 근데 그래서 뷰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작업할 때 편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투시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투시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얘도 약간 올려줄까요? 네. 안에 것도 올려줘야 돼. 그럼 공대도 올려줘야겠죠? 그러면 얘 시프트 해서 올려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마지막 단계 이제 실제로 도면을 출력하기 전에 사실 일단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PJ 스피너를 만들어 봤는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러분들께 좀 다양한 기능을 알려드리고자 이런 방법대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실제로 직접 해보고 그리고 프로젝트 하는 인원들과 공유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1시간이 넘었네요. 수고하셨고 자신만의 피제 스피너를 만들어 보세요. 안녕.